어지러운 물결 제3편 완결편입니다. 손아랑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역 아리랑 호텔 커피숍은 생각보다 썰렁했고 나는 마치 이국의 도시에 도착한 것처럼 낯설었지. 가로등 불빛이 어리는 창가에 멍하게 앉아 있었어. 얼마 후 내 앞에 나타난 그녀는 의자에 앉아 보지도 않고 나를 끌어내었어. 그 후 우리는 광복동 밤거리를 여기저기 쏘다니며 소주를 마셨지. 그녀의 술 욕심은 끝이 없었어. 그리고 담배도 피웠지. 나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이미 취해 발음이 어눌해지는 그녀를 억지로 끌고 큰 거리로 나왔지. 그녀는 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걷다가 검정 가방을 슬쩍 나에게 맡겼어. 아마 화장실을 찾고 있었던 게야. 그런데 이 가방, 그녀가 그렇게 한시도 놓지 못했던 이 가방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내내 호기심을 자극했던 그 가방은 생각보다는 가벼웠어. 자크가 조금 열려 있었어. 나는 그 안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자크를 살짝 열어보고 말았지. 그러나 얼핏 본 그 안에는 옷가지와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뿐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어. 나는 왜 그렇게 허전했는지 몰라. 지퍼를 닫으면서 별별 상상을 했던 나 자신이 또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황급히 나를 찾는 빛이 역력했지. 한눈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당황해하는 그녀에게 나는 재빨리 몸을 드러내며 손을 흔들었지. 놀란 가슴을 쓸어담는 그녀의 모습 앞에 진한 죄의식이 느껴지더군. 그래서 나는 그런 내색을 숨기기 위해 대뜸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보았지. 그녀는 가방을 껴안으며 간단히 대답했어. 아주 소중한 것이죠. 나는 소중한 그게 뭐냐고 되묻고도 싶었지만 이미 그녀의 가방을 훔쳐본 뒤라 더 묻지 못했어. 그녀도 가방에 관해서는 말하기를 꺼리고 있었던 것 같았고 또한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되었거든. 나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었지만 말은 정반대로 튀어나왔어. 어디로 가실 건가요? 가야 할 곳은 있나요? 갈 곳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가고 싶지 않군요. 술도 많이 마셨고요. 놀랍게도 그녀는 원색 불빛이 반짝이는 여관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했어. 그보다 더 간단한 표현이 있을까?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손짓 하나로 해결했던 거야. 그대에게는 어려울 게 없었어. 우리는 그곳을 향해 팔짱을 끼고 걸었지. 그런데 여관 입구의 골목 모퉁이에서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어. 그녀의 눈빛은 뜻밖의 석별의 아쉬움을 말하는 것 같았어. 그런 표정이라니. 그러면 그녀는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알 수 없는 게 그녀의 마음이었어. 우리는 마주서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지. 그러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부둥켜 안았어. 나는 그녀의 입술을 찾았어.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한없이 뜨거웠어. 나는 들뜬 기분으로 그녀를 데리고 여관으로 들어갔지. 우리가 들어선 방이 너무 크고 황량하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만의 공간에 들어서니 조금 전에 뜨겁던 열기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정신만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그녀는 카디건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어. 그녀는 옷을 더 벗는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그럴 기색이 없었지. 침대에는 검정 가방이 나를 거부하듯 그녀의 옆에 턱 버티고 있었고 넓은 공간인데도 그곳에 나의 자리는 없었어. 나는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보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관해 잠시 생각해보았어. 술을 마시며 나눈 수많은 이야기, 열차에서와는 또 다른 성향을 보여주던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 그토록 열망하던 그와의 사랑의 결실. 그러나 그녀를 병원 응급실에 홀로 남겨두고 다녀오겠다는 말과는 달리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뒤늦게 나타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의 부모 이야기. 조금 편협하고 오락가락하던 사연들. 참, 그녀는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했었어. 그녀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하였을까?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나기로 했지.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숙여 작별 인사를 하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 작별을 아쉬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어. 그저 갈 수 있겠느냐는 염려였을까? 나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포기하듯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왔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옆방에서 여자의 야릇한 교성이 새어나왔어. 웃음이 픽 나오더군. 만약 그녀와 함께한다면
그녀도 저런 소리를 내었을까. 아무튼 어두운 동굴을 탈출하는 그런 개운함도 느꼈지. 그런데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나가다가 습관처럼 주머니를 뒤적였는데 읽고 있던 책이 빠져나가고 없었어. 술 6가지는 손에 잡혔었는데 아마 방에서 웃옷을 벗어걸 때 빠진 것 같았어. 그냥 포기하고 몇 걸음 가다가 다시 생각을 바꿨어. 힘들여 구했던 책이기도 하지만 읽다만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 나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었지. 방문 앞에 이르자 다시 망설여지더군. 그녀를 귀찮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어쩐지 방 안에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어. 나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그만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 귀를 기울여 보니 토악질하는 소리도 들렸어. 문 밖까지 그 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면 기차에서처럼 심한 것 같았어. 문이 잠기지 않았더군. 방 안에 들어선 나는 너무 놀랐어. 그녀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모양새이었고 바닥에는 토사물이 질 뻔했어. 그 토사물 위에 얼굴을 처박고 기침과 토악질을 계속해대는 그녀의 모습이란 보기에도 민망했어. 나는 그녀를 안고 욕실로 들어가 그녀를 엎드리게 한 후 좀 더 시원하게 토악질을 하도록 도왔어. 그런데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 그녀가 피를 토하기 시작한 것이야. 흑빛 피덩이가 쿨럭쿨럭 쏟아져 나왔어. 순간 이렇게 그녀가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이 일더군. 그러나 한편 그런 더러운 피는 토해버려야 할 것도 같았어. 엄청난 양의 응어리진 피들을 쏟아낸 후 그녀가 크게 숨을 내쉬더니 이제 됐어요. 이제 살 것 같아요. 하는 거야. 정말 정신이 아찔했었지. 만약 그녀가 혼자서 죽어버렸다면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되었을지. 나는 그녀의 옷을 벗겨냈어. 물론 나도 벗어버렸고 생각보다 그녀의 몸은 볼륨이 남아 있었어.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옷에 묻은 토사물을 털어내고 청소도 한 후 그녀를 침대에 눕혔지. 한 차례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맥이 탁 풀리더군. 나도 그만 쉬고 싶어. 남은 시트를 침대가 아닌 맨바닥에 깔려 하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 시트 한쪽을 당기며 옆으로 비켜나더군. 결국 그렇게 나는 그녀 곁으로 파고들었어. 그러나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 믿어줄 수 있지. 다만 처음에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지. 그녀도 가슴속으로 파고들더군. 어색한 느낌으로 우리는 어느덧 그렇게 잠이 들었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 깊이 들어갈수록 파도는 거칠어지는데 그녀는 파도를 향해 더 멀리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었어. 배는 파도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 흔들리는데 바닷물은 뱃잔을 넘쳐들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은 너무 눈이 부셨어. 그녀가 커튼을 활짝 열어젖혀 아침 햇살을 불러들이고 있었던 거야. 떠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나를 그런 식으로 깨웠던 거지. 그녀의 별다른 요청은 없었지만 나는 그저 그녀를 따라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그녀는 재단 앞에 선 사자처럼 엄숙한 모습으로 그 검은 가방을 열고 조심히 상자를 끄집어내었어. 이게 저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랍니다. 나는 어리둥절해서 그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지. 내 딸아이의 유골이에요. 태어난 지 100일도 못 되어 먼 길을 떠났지요. 이곳에 인연으로 태어났으니 꼭 이곳 바다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미역과 파래들이 드문드문 파도에 밀리고 있는 검은 모래밭을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갔어. 나는 비로소 그녀의 생각을 읽어내었고 바로 뛰어가 그녀를 붙잡았어. 보트를 타고 저 푸른 바다로 나가자고. 나는 노를 힘껏 저어 단숨에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지. 그녀는 상자를 열고 그녀의 딸을 바다에 뿌렸어. 바람에 파도에 흩어지는 하얀 가루들. 그 뿌연 너울 속에 어린 혼이 잠들어 있을까. 안개가 슬픔처럼 내려앉은 바다는 모든 상흔을 감싸 안는 듯했고 그녀의 하얀 얼굴은 처절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방울방울 맺혀내리는 눈물, 수많은 언어가 갇혀버린 입술의 경련. 나는 그녀의 가슴을 패부 깊숙이 들어 마셨어. 나는 어느새 그것들을 내 것처럼 사랑하고 있었어. 그녀의 남은 신약 같은 생마저도 사랑하고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먼 바다를 쳐다보며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 그곳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고 보트의 금지구역이었지. 나는 그녀를 거역할 수 없었어.
물결을 거슬러 힘껏 노를 저었지. 이내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난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더 깊이 들어가자고 졸랐어. 갈수록 파도는 우리를 삼킬 듯 크게 다가왔지. 이윽고 선착장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져 나왔어. 18호 위험합니다. 돌아오세요. 그러나 그녀는 먼 바다를 응시한 채 계속 더 가요. 더. 하며 외쳤고 나는 그녀의 명령에 따라 더욱 힘껏 노를 저었어. 파도가 배전에 부서져 물보라를 일으키며 옷을 모두 적셨어. 보트가 심하게 기울 때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쳐들고 있었어. 18호 위험해. 돌아오라. 그러나 그녀의 눈은 깊은 바다를 향해 계속 지시를 하고 있었어. 18호. 그러나 파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배는 속도를 잃어버리자 못 뒤집힐 듯 뒤뚱거렸고 넘쳐든 바닷물은 발목까지 차올랐어. 멀리서 구명 모터보트가 하얗게 바다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 18. 침대가 흔들렸다. 향수기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 옷을 입었다. 입는 게 아니라 옷 속에 몸이 통째로 끼워지고 있었다. 나 갈게.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를 환청처럼 남기고 떠났다. 그녀가 힐끔 돌아보던 서늘한 눈빛이 방 안을 떠다니고 있다. 그녀를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은 예감이 찬바람을 일으켰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왔다. 그 파도의 너울을 타고 선녀의 젖은 눈이 나타났다. 그 눈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머리카락 사이에서 차갑게 웃으며 날 부르고 있다. 나와 함께 가요. 제 소원이에요. 그 선녀의 얼굴을 밀어내고 다시 향숙의 동그란 얼굴이 나타났다. 손을 내밀자 향숙의 눈이 일그러지더니 마치 악귀처럼 웃고 있다. 늑골 안쪽을 칼로 긋는 통증이 진하게 피어났다. 나는 시트를 당겨 무서운 얼굴들을 덮었다.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혹 끝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1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진부하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독자님의 의견을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모시겠습니다. 구독 바랍니다. 소나랑이었습니다.